토마토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를 하시면서 때때로 그런 기분이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세력들이 가격을 계속 찍어 누르는 거예요. 막 던진다고 그러죠. 막 던지면서 가격을 막 찍어 누른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만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사냐면은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회사에는 세계에서 이제 꽤 큰 규모에 속하는 장외 거래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외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외 거래를 할 사람들은 가격을 일단 정해놓고 예약을 해놓고 그 가격에 이제 물건들을 암호화폐 수량들을 사들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 이 회사에서 올해 3월부터 이제 인스티튜션 기관들이나 그 헤지 펀드들에게 빌려줬대요. 암호화폐를 빌려줬는데 얼마만치를 빌려줬냐? 5억 달러 상당을 현재까지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억 달러 중에 아직도 1억 3천만 달러 가량은 아직 갚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빌려간 코인들의 이름을 들어보자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또 많은 코인들을 이렇게 빌려갔다고 합니다. 이 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기관들이 뭘 했느냐, 시장에 막 던졌다고 합니다. 시장에 던져서 가격 상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격을 막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장외거래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왜 올라가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기관이나 고래들이 장외로 사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시장에. 왜 그랬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장을 계속해서 지속해 왔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세를 조작하는 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이따 이 기사를 보고 난 후에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시세를 못 올라가게 계속 막고 있어가지고 나 같은 서민은 그래도 좀 더 싸게 사서 쟁여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어떠한 집단이 가격 시세를 조작한다는 게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펀디X에 관한 소식인데 펀디X랑 버지가 함께 서밋을 한다고 하네요. 일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펀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니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시장 조사기관 ABI 리서치가 보고서를 통해서 핀테크 분야의 투자에 힘입어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파일럿 테스트를 관련 채택률이 빠르게 상승했고 2023년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10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수익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판매에 집중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토큰 증권 분류 여부 SEC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미국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가 토큰의 증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SEC는 단지 자신들의 집행 방식을 결정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토큰 발행 측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SEC를 고소할 수 있고 법원 혹은 배심단이 이에 따른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는 즉 SEC가 그렇게 재판까지 갔을 때 이길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합니다. SEC가 가진 힘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CFTC가 암호화폐 스캠 걸프만 블루프린트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걸프만이 60만 달러를 사기를 쳤는데 벌금이 250만 달러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돈 장난치다 걸리면은 60만 달러 해먹고 250만 달러 내야 돼요. 이 정도입니다. 무섭죠. 한국도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SEC가 이제 새로운 부서를 창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서는
앞으로 ICO나 스타트업 기관들을 사업하는 곳을 이제 전담 마크할 그런 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에 관해서 점점 더 발벗고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CFTC, SEC 계속 와리가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 것인가 저희들이 이제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좀 흥미로운 그런 소식인데요. 바이낸스 입금 속도 테스트를 했는데 나노코인입니다. 나노코인이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나노코인은 3초가 걸렸다고 하고요. 2위는 스텔라 루멘 5초, 3위는 ICX 6초, 4위는 스카이 10초, 5위가 리플 XRP 10초 걸렸고요. 공동 4위네요. 그 다음에 EOS 20초, LSK 30초, GAS 100초, 니오가 100초, 아이오타 120초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결과인데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바이낸스 입금 테스트라고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바이낸스 CEO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상장 희망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오에 관한 소식인데 네오의 포크 관련 정보는 허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오는 포크가 없다. 그리고 합의 컨센서스에 대한 하드 포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학 암호화폐 기부금 처리 방법 모른다라는 기사인데 저는 미국 대학에서 암호화폐를 기부금으로 받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정치권은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대학은 몰랐는데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요 이더리움 개발자 이더리움 테스트넷 실패 원인 진단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해당 알고리즘은 guess와 parity에서 포크를 발생시켰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됐다면 롭스텐 클래식, 롭스텐 게스, 롭스텐 패리티 등 3개의 롭스텐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또한 이더리움 롭스텐 테스트넷을 정상적으로 운영시키지 못한 동시에 의외의 포크를 발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모르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 레딧에 따르면 테스트넷 업그레이드의 최종 목표 기한은 올 11월 말에서 늦으면 내년 2월까지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트론과 바이두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트론이 이제 그 루머가 맞았죠.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바이두로부터 사오는 것을 파트너십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트론사와 바이두 이 양측은 블록체인 사업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컨택트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예 이야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컴퓨팅만 사온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한간에서는 내가 만약에 삼성에서 컴퓨터를 사오면 내가 삼성이랑 파트너십 맺은 건가? 이런 식으로 비꼬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두에 관한 소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이두는 중국 하이난성의 블록체인 실험실을 정식 출범했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가 오늘 오후 중국 하이난성 정부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블록체인 R&D 기관 두리엔 실험실을 하이난성에 정식 출범했다. 그래서 바이두도 역시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쩌면 저스틴선의 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노이즈 마케팅을 해놓고 이제 바이두로 하여금 우리는 이제 너희들과 일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묵적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보면은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크립토 공포지수 26포인트 공포 심리 개선. 오늘 좀 더 떨어졌는데 내일은 더 공포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미디어 채굴업계 불황, 비트코인 해시율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거래소들 투자자 보호 차원 보안 강화 잇따라.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거래소들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세고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미세고 시총 25위가 그 오미세고의 개발팀 오미세 홀딩스가 지난 17일 일본 재벌기업
미쯔이 그룹의 투자를 유치, 금융 인프라 구축 플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투자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어떤 남성, 이제 나이는 24세라고 합니다. 24세 이제 청년이라고 봐야겠죠. 청년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를 끝마치고 난 이후에 피살됐다는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거래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커뮤니티 가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막 산다고 글이 올라왔는데 저는 처음에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낸스. 저는 바이낸스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바이낸스가 체이널리시스와 협업을 해서 블록체인으로 자금 세탁, 원천 봉쇄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정말 암호화폐 상용화나 이러한 것, 이제 블록체인으로 자금 세탁, 원천 봉쇄 이런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바이낸스 팬입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해요. 코인 개발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판테라 CEO 비트코인 ETF 승인되려면 몇 년 기다려라.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소식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와 갤럭시 디지털 이 두 회사가 힘을 합쳐서 1,500만 달러를 빗고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간사한 친구 골드만삭스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또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바이낸스가 이 5분기에 160만 여 개의 BNB 코인을 소각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ATM 기계가 나왔습니다. 이 기계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호놀룰루 하와이에 있는 비트코인 ATM 기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이비코인, 셀비코인. 그래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ATM 기계였습니다. 한국에도 있으면은 사진 찍어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네로 하드포크가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모네로 가지신 분들은 지갑과 노드를 업데이트 하시라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토요타에 관한 내용이고요. 토요타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사용함으로써 온라인에서 나오는 그 광고 사기를 최소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짤입니다. 미국 프로레슬링인데요. 레슬링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객들이 보이시죠? 그 중에 한 명의 관객이 이런 사인을 들고 있습니다. Buy more Bitcoin. 더 비트코인 더 사라. 이런 식으로 이 프로레슬링 여기에 와서 전혀 관계없는 비트코인 더 사라는 그런 응원 문구를 들고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에 제가 웃겨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코인판에서 우리 모두 화이팅해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조심스럽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이제 내일 또 새로운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